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평상시에 이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최근 한 일본 여배우가 자신의 SNS를 비롯해 토크쇼에 출연해 한국의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칭찬을 해서 화제입니다. 일본 배우 미요시 아야카는 1996년생으로 패션 모델이자 배우입니다. 특히 그녀는 패션 잡지 모델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해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활발하게 드나들던 찐 한국 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무명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전했는데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에 공감을 표했고 일본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왔습니다. 미요시 아야카는 무명 시절 한국으로 여행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영화가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갔던 한국 여행은 그녀의 삶을 바꿔 놓았다고 고백했죠. 한국, 그리고 따뜻한 한국인들에게 크게 감동한 미요시 아야카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한국에 여행 왔으며 일본 우익들이 비난을 퍼부어도 꿋꿋하게 한국 사랑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SNS에 한국어로 길게 글을 적기까지 했죠. 일본어로 적힌 글도 온통 한국 이야기 투성입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빨리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어요와 같은 게시물이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그녀가 한국에 반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미요시 아야카는 서울 여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택시를 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잡히는 평범한 택시에 몸을 실었죠. 택시기사는 어디로 가느냐 물었고 그녀는 행선지를 말했는데요. 운전하던 기사가 쓱 얇은 책자 한 권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걸 준 게 아닌가 싶어 순간 멈칫거렸지만 받아들고 보니 서울시에서 펴낸 서울여행 가이드북이었다고 하는데요. 미요시 아야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순수한 호의를 다른 것도 아닌 택시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이 베풀어준 호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대해 이야기해주려고 노력하셨죠. 이런 책자도 주시고요. 진심으로 이 나라가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광객 대상, 악덕 택시기사들의 범죄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준 팸플릿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일본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택시 안을 둘러보던 미요시 아야카는 또 한 번 놀라는데요. 일단 칸막이로 분리된 일본과 달리 한국의 택시는 분리대가 없었으며 요금도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모든 택시에 외국인 전용 콜 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혹시 택시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친절하면 신고하라는 메시지까지 영어, 일본어 등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요시 아야카는 공항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 이용한 택시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친절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었다는 후기를 전했는데요.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요즘 외국인 대상 관광 택시인 인터내셔널 택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2008년부터 서울시가 외국인 방문객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인데요. 공항에서부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 구간은 구역별 고정요금을 적용해 부당요금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거기에 기사님들까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분들로 채용이 운영 중입니다. 낯선 나라에 여행을 와 설레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뒤섞인 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의 남다른 택시 서비스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시는 택시용 통역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지역의 공공 호출 택시 브랜드인 동백택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화나 채팅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통역지원단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목적지 안내는 물론이고 다른 궁금한 사항도 물어볼 수 있죠.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통역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국 택시 예차는 일본인뿐만이 아닙니다. 한 미국인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 택시에서 경험한 기막힌 일이었는데요. 흥미가 생겨 쭉 읽어봤는데 사실 한국인으로서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하게 된 나는 한국과 일본을 일주일씩 여행했어. 서울에 먼저 도착했는데 텍사스 총구석에 사는 나로서는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로 번화한 도시더라고. 도시 전체가 역동적이고 사람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 서울에서 맛있는 걸 잔뜩 먹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이거야. 어느 날 난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 다들 예상하다시피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지. 택시 안에서 완전히 골아 떨어졌고 기사님이 깨워준 덕분에 일어났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갑이 없는 거야. 다행히 신용카드는 주머니에 있었고 지갑만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신분증과 다른 신용카드 하나가 들어있어서 불안한 마음뿐이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로 가서 사정을 설명했지.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고 말이야. 찾을 방법이 있냐고 물으니 영수증이 없다면 우버와 같은 앱으로 호출한 게 아니라면 찾기 힘들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어. 당연한 일이었지. 사실 미국 대도시에서라면 영수증이 있어도 찾기 힘들 테니 말이야. 울적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로비에서 날 부르더라고. 당신 지갑을 택시 기사가 두고 갔다고 말이지. 지갑 안에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신분증, 카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 나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택시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는데 호텔 직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마음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후 난 일본으로 향했어. 일본 여행은 나무랄 것 없이 좋았어. 단 하나, 대중교통 빼고 말이지. 일본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야. 아시아의 여름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땐 한여름이라 낮에는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더웠는데 무리의 걸음 탓에 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지. 안 되겠다 싶어 결국 택시를 탔어. 다소 낡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택시 기사님도 친절하고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이 호텔에 도착했는데 택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 한국의 최소 2배, 많게는 3배나 되는 금액이 표시돼 있더라고. 한국의 요금을 일주일간 경험하다 보니 일본도 저렴할 거라 생각했던 내 잘못이었지. 그리고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은 외국인이 타면 잘 안 되는 영어라도 인사를 하려고 애쓰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 친절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 요금도 그렇고 기사님들의 친절도 그렇고 한국이 한 수 위인 것 같아.